쭉쭉 오르는 수익률로 여러분의 투자를 재밌게 만들어드리는 주식오락관. 안녕하세요.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지수가 플러스권과 마이너스권을 오가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의 이 지수의 흐름이 갈피를 못 잡는 시장 분위기를 아주 잘 보여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식오락관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시장에 대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어젯밤에 이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였던 2%를 크게 못 미치는 1.1%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다시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5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실적 호조의 배경에는 바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온라인 광고와는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시즌인 만큼 국내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섹터 두 가지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동차인데요.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정말 역대급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토요타와 제너럴 모터스 등의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보다도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자동차 섹터에는 어떤 바람이 불러일으켜질지도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만나볼 내용은 바로 건설기계입니다. 국내 건설기계 빅3, 두산다켓,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현대건설기계가 모두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향후에 북미 지역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서 수혜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인데 이 섹터 내에서도 전문가님이 필살기 종목을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어지는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관전 포인트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저희 방송을 더 알차게 담아가시려면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노란톡 안에서 장중에 실시간 전략을 세세하게 세워주시니까요. 50분까지만 열려있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는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끝날 때 문이 굳게 닫히니까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어디서든지 시청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유튜브에 박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해서 채널로 들어오시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부에서 함께 하시는 로드 전문가님 한번 능력을 입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살기 종목, 방송에서 공개하시는 종목들이 이렇게나 힘있는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한미반도체는 27%, RS 오토메이션은 15%, 이렇게 짱짱한 수익률을 가져다 두는 필살기 종목, 오늘도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필살기 종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보너스처럼 가져갈 수 있는 노란톡 공략주도 있습니다. 지난 방송 이후에 노란톡 안에서는 현대무벡스와 애경케미칼로 추가적으로 수익을 쌓아주셨는데요. 현대무벡스는 5.71%, 애경케미칼은 5.52%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현재 통합 수익률은 118%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통해서는 필살기 종목 얻어가시고 방송 중에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노란톡 공략주로 추가적인 수익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가 50분 내내 하단에 계속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QR코드에 여러분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그 링크를 꾹 눌러서 방송이 끝나기 전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주는 국내 증시가 3거래일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쉬는 날이 많아지는 만큼 또 쉬었다가 열리는 장에 제대로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주식오락관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꼭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오락관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수익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드리는 로드 전문가입니다. 자, 이 4월 한 달 동안 정말 시장 방향성이 없었는데요. 지금 5월 달도 계속적으로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가 또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빠지는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이 정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중시켜주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힘든 시간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으신지 아는지 저는 진짜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계좌, 그런 뭐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이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서 수익을 내실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오늘 이야기 주제를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5월달 증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공존주의보라고 제가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인데, 저는 일단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거는 그래서 연준에서 말하는 경기 침체가 있냐 아니냐. 연준에서는 경기 침체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솔솔솔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주시해야 된다. 5월 달에도 그러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고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섹터와 종목들을 우리는 공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월 달 마지막 주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잘 나왔어요. 뭐 대부분의 그런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런 구글, 이런 쪽들이 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 FOMC 회의 때 25bp 금리 인상, 그리고 앞으로 향후 방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금리 인상을 얼마 하니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지금 23년도에 5.5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이 추세로 봤을 때는 5.5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못 올릴 것이다. 이게 바로 중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 더 금리를 더 올릴 거야 말 거야. 그러면 금리를 못 올린다고 한다면은 동결을 시킬 거야, 인하를 시킬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되면서도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뭐야,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경기가 괜찮네? 야, 이거 그러면 우리 금리 인상 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만약에 근데 예상을 뒤엎고 만약에 연준에서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추가 금리 올릴 거다 얘기를 하면은 작년 5월에 급락이 나왔던 것처럼 그 악몽에 대한 경계를 한번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자,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1.1%가 나왔습니다. 원래 예상치가 2.0%였는데 이게 지금 한참 하회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GDP를 봤을 때 뭐다?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우려 분명히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1분기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여기서 앞으로 급격하게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라는 보장? 글쎄요,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라는 거는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은 자,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요. 그러면 일단 주식은 일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달러가 지금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지금 안전 자산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와, 이 시장이 좀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간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폐 가치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사람들 자체가 투심 자체가 약해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는 외국인 수급 자체가 이탈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다시금 매파 연준 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 달에도 집중하셔야 될 게 CPI부터 시작해서 경제 지표들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성장 둔화와 더불어서 이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입니다. 결국에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뱅크런 사태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와중에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뭔가 자꾸 대출을 받아서 뭔가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수요 감소, 여기가 개인들의 수요 감소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그런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 상황이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는 와중에 그러면 수익을 뭘로 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5월 달에 봐야 될 섹터들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뭐 섹터들도 알고 싶지만 조금 더 종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수익을 챙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방 나온 다음에 지금 최근에 상승, 반등을 하기 위한 어떤 추세 전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봤을 때 월봉상 지금 빠진 이후에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추세 전환을 하는 그림이라면 여기서 지금 5월 달에 돌파가 나와야 돼요.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4월 달에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러면 5월 달에 만약에 돌파가 나오냐, 장대 양봉이 나오냐, 아니면은 여기서 빠지냐,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변곡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시면 23년도 1, 2, 3월 달 다 양봉이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지금 올렸다가 900포인트 위로 갔다가 지금 다 뺐거든요. 그럼 여기서 도지 캔들을 만들었는데 그럼 여기서 추가로 상승이 나올 거냐, 4월 달에 쉬고 5월 달에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꺾일 것이냐, 역시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4월 달에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제가 노란톡방에서 수익을 많이 내드렸고 특히나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 필살기 종목들로도 꽤 많은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도 보시면은 이번 주도 제가 2종목 수익을 냈는데 지금 뭐 그냥 방송에서 얘기하는 종목뿐만이 아니라요. 노란톡방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종목들을 짧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종목도 시세를 주지만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면은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들 공략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참여 방법은 MC 영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증시 흐름부터 짚어주셨습니다. 방향성이 없었던 4월 시장인데 5월에도 이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금리 인상 우려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중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섹터와 종목으로 좀 헤쳐나가야 할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시장보다 힘이 센 섹터 그리고 종목 어떻게 지금까지 혼자 잘 찾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어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필살기 종목들 오늘 방송에서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방송만 열심히 보셔도 한미반도체 27%, RS 오토메이션 15%, 인탑스 14% 이렇게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종목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 필살기 종목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수익을 쌓을 수 있는 종목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전문가님께서는 두 종목으로 더 추가 수익 실현해 주셨습니다. 현대무백스와 애경케미칼
칼로 둘 다 5% 넘는 수익을 챙겨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방송 보시고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필살기 종목 그리고 노란톡 공략주로 차곡차곡 수익을 더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50분까지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내해드릴 때 바로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끝날 때 문이 굳게 닫히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제는 앞으로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할지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또 만나볼 차례인데 어디서 또 익숙한 걸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솔솔 옵니다. 네, 아니 시장에 이거밖에 지금 볼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네. 놀라웠던 게 전문가님이 여태까지 계속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빅테크 기업들도 이 섹터와 또 관련해서 이번에 실적이 호조가 나왔잖아요. 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갈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계속 가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돈 되는 사업이라고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냄새를 맡았군요. 예,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냄새를 맡았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하겠죠.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는데도 약간 부릉부릉했었다면 이제는 그렇죠. 정말 힘있게 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어떤 내용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제가 이거 지금 몇 주째 얘기해가지고 제가 뭐 이게 지루하실 수 있는데 자. 아니 AI 반도체 왜 자꾸 봐야 되는지 제가 오늘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번 주에 미국 증시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AI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요. 구글도 그랬고요. 아마존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다 AI입니다. AI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도대체 뭔데 자꾸 AI 호조에 대한 부분을 견인할 것이며 구글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호조가 나왔고 메타도 AI로 인한 서비스 트래픽 증가.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입니다. 보통 여기서 지금 광고를 돌리는 수익이 이번에 실적에 많이 반영이 됐는데 자 메타가 지금 벌어들이는 수익이 대부분 광고예요. 그러면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광고 돌리는 게 AI랑 뭔 상관이야. 자 보세요. 거기서 광고를 돌리기 전에 광고를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돌립니다. 무슨 리타겟팅 광고든 키워드 광고든 어떤 광고든 간에 온라인 광고를 돌림에 있어서 타겟을 정해서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메타가 만약에 우리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는 광고 담당자 AE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AE가 광고를 돌림에 있어서 내가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자기가 타겟팅을 해서 뭔가를 정해가지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 왜 자꾸 AI를 하려고 하냐면 자 내가 만약에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직원이야. 내가 광고 A인데 그러면 그걸 광고를 돌리기 위해서 AI가 빅데이터 수집도 해주고요. 그걸 가지고 타겟팅도 설정을 해주고요. 어떤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작업을 다 AI가 하기 때문에 그럼 그 AI의 힘을 빌어서 이 광고 전문가가 광고를 돌렸을 때 더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한 트래픽이 증가를 했고 결국엔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뭐 클라우드 서비스랑 이런 거 다 좋은데 결국에는 앞으로 AI가 실제로 뭔가 하드웨어 구축, 인프라 구축이 되려면 결국엔 이 AI 반도체가 돼야 돼요. 지금도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 AI 전용 GPU, 그래픽 카드가 아니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없어서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 반도체는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에 삽을 푸기 시작했어요. 이미 처음에 삽을 텄는데 그럼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 이거에 대한 의지거든요. 그럼 지금 가이던스랑 리포트들이 전부 다 AI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AI랑 뭔 상관이 있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지만 왜 클라우드 서비스 때문에 빅테크 기업이 실적이 잘 나왔고 올라간 거냐.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냐면 자,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자료들을 서비스 사업,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떤 웹서버에다가 두고 어떤 장치로 활용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만약에 유튜브 광고를 돌리고 싶은 AE예요.
AE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광고 전문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광고를 돌릴 거야. 근데 내가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동영상을 만드는데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할 거면 구글 광고 관리자를 써야겠죠. 그럼 구글 어드민에 접속을 합니다. 그럼 이 동영상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야겠어요? 웹서버에 저장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웹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가지고 유튜브에다가 광고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 영상 보시면은 유튜브 내가 보고 싶은 영상 봤을 때 거기에 스킵 광고가 뜨거나 어떤 스킵이 안 되는 광고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동영상들을 만드는 제작사들이 있을 거고 여기서 만약에 광고주가 이 동영상을 가지고 쓰려면은 구글에 있는 웹서버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AI가 나중에 이거를 대신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저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는 빅데이터에다가 접근을 해서 AI가 검색을 해가지고 야, 여기에 이거 있고 여기에 이거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광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랑 클라우드 서비스랑 엮여가지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 클라우드 서비스 실적에 나온 부분이 바로 AI에 대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이번 주 실적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모두가 지금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아마존이 사실 이게 대장이에요. 대장인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모두 다 지금 이 서비스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게 바로 AI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AI 대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다? 여기서 승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이 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 온라인 광고나 AI 구현을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광고와 클라우드 서비스 무슨 관계가 있냐?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러한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광고 올릴 때 여기에 들어가는 사진, 영상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다 어디서 갖고 올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내가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해.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인스타그램에 로그인을 해서 광고 관리자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럼 광고 관리자 가가지고 내가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광고 문구도 적고 이미지도 올리고 그래서 나이는 뭐 40대부터 50대까지 그 다음에 서울 사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이런 뭐 펜을 파는데 이 펜을 누가 많이 쓸까를 누가 검색해요? AI가 검색을 하겠죠. 아, 이 펜은 남자 30대부터 50대까지 많이 쓰고 뭐 서울에서 어느 구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쓰겠다. 그럼 그걸 가지고 타겟팅을 잡아서 광고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업들은 이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광고와 클라우드 서비스 연결, 그럼 이 중심에는 나중에 AI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다 보면은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매기를 마치고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은 제가 노란톡방에 오시게 돼서 질문하시게 되면 제가 이건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러한 산업들의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AI가 있고 우리가 AI 반도체 봐야 된다. 자, 제가 이러한 필살기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서 넘어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다 종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산업에 대한 이해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종목을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제대로 된 투자지 뭐 그냥 누가 이거 사라고 말 듣고서 잘못 샀다가 하한가 한 몇 번 맞아버리면은 그게 이제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올라가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러한 진짜로 앞으로의 그런 가능성, 회사의 그런 사업 수익성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노란톡방에서도 사실 그 필살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변동성이 좋고 안정적인 종목들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노란톡방에서는 보면 종목명들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변동성이 있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공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종목들이 역시나 많이 있고 좀 한 번쯤 보셨을 만한 종목들이니까 아, 노란톡방에서 이렇게도 하기 때문에 잘 따라가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필살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진짜 입 아프게 3, 4월 달에 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하이닉스 하반기 엔비디아 HBM D램 공급 집적 수혜 무슨 말이냐면 자, 엔비디아에서 지금 GPU를 AI용 GPU를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보세요. 이 GPU에다가 D램을 얹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그래픽 카드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픽 카드도 어쨌든 프로세서 유닛이기 때문에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인데 처리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CPU 같은 그런 처리 장치뿐만이 아니라 그래픽 카드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처리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D램을 갖다 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반기 SK하이닉스가 실제적으로 D램 가지고 수익을 내는 하반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이 TC 본더 장비가 결국에는 웨이퍼에서 이 깎아가지고 D램을 붙이는 그걸 말하는 건데 어쨌든 이 SK하이닉스에 직접 납품하고 있고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살기 종목이 SK하이닉스와 국산화에 성공했던 그런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랑 기관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앞으로 상승 모멘텀 뚜렷하다. 차트 보시면은 자 이렇게 상승 나오고 조정받고 쫙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상승이 나온 이후에 물론 조정을 받았지만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많이 올라와서 야 여기는 아닌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죠. 여기서 매물이 소화가 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더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적 보시면은 지금 23년도, 24년도, 25년도 예상치가 최근에 좀 낮아졌는데 저는 이게 지금은 뭐 그렇게 예상치가 이게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실제적으로 그 D램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런 시장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들은 계속 사주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저들이 사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살 때 우리도 동참해서 같이 사서 수익을 내자.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야겠죠.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영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힘입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SNS에서 많이들 광고를 보셨을 텐데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고도의 필터링을 거쳐서 타겟을 설정해서 광고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때 바로 AI가 이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광고를 하고자 하는 소스를 또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둬야 하기 때문에 AI 그리고 클라우드가 엮이는 것이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AI 반도체 섹터 지금까지는 시동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진짜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셨죠. SK하이닉스와 기술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서 필살기 종목 심사숙고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필살기 종목은 조금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취매를 통해서 탄탄하게 수익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필살기 종목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은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도록 50분까지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방금 전에 내용을 들으신 필살기 종목도 가져갈 수 있지만 노란톡 공략주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 노란톡 공략주는 장중에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오픈을 해주시는데요. 지난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두 종목 수익 실현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대무백스와 애경케미칼로 각자 5%가 넘는 수익률 기록하면서 추가 수익 쌓아주셨습니다.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추가적인 수익, 노란톡 공략주로도 쌓아가실 수 있으니까 필살기 종목으로는 탄탄한 수익, 노란톡 공략주로는 짧게 추가적인 수익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 불러서 다음 내용을 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네.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실적과 관련돼서 가져오신 걸까요? 네, 그렇죠. 실적도 좋고요. 앞으로 결국에는 뭐 수익성이나 이런 산업성 자체가 다 좋은 거고 그동안 못 올랐어요. 네. 여태까지 조금 힘이 네. 부족했군요. 그럼 여태까지 약간 기를 모았다가 이제 갈 시간일까요?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다라고 네. 약간 유하게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섹터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섹터는 자동차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왜 봐야 되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현대 기아차가 이
영업이익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주가는 왜 못 올라가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현대기아 1분기 영업이익 신기록. 자, 그럼 뭐예요? 지금 경기 둔화와 침체가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신기록이다. 자,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대기아차가 생산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이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만드냐라는 걸 가만히 해보시면 자,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니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금 뭐 주가가 하루에 1LB 하는 게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자동차 섹터의 지금 실적,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점령하고 싶은 그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그리고는 왜 지금 생산량이 늘어나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도요타랑 GM을 추월을 했습니다. 추월을 한 상황. 이거 지금 원래 도요타가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 시장의 선두주자였는데 지금 일본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기차에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럼 지금 도요타가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틈을 지금 현대자동차가 끼어 들어가서 전기차로 지금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GM도 추월했어요. 그리고 환율이 높은 상황인데 제네시스가 지금 제네시스 수출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외국인들이 제네시스를 되게 좋아해요. 생각보다. 물론 뭐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에이 아직도 뭐 독일 3사 아니냐. BMW 벤츠가 아니냐. 아니 외국인이 봤을 때는 독일 3사도 독일 3사인데 지금 제네시스가 좋아요. 차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 3사보다 얘네가 더 비싸요. 지금 옵션 다 들어가면. 그래갖고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 수출이 한몫을 했다. 그리고 자동차 시장 성장은 계속된다. 물론 아직까지 내연기관차의 매출이 더 큽니다.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 매출이 더 크지만 언젠가는 이제 다들 전기차로 바꾸게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자동차는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기 침체 사이클에서 빔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자동차고 이게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현대차 주가가 이때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경기 침체였거든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박스 쳤는데 이 박스 칠 때도 현대차 주가는 안 빠졌고 이때 진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과거에 주식하셨던 분들이 이때 바닥에 사서 갖고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 자동차가 이때처럼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 위기에서 이럴 때 탑승을 하셔서 수익을 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전기차와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연결고리. 자, 보시면은 2차 전지가 좋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왜? 이제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 때문에 그런 거죠. 전기차로 누구나 다 바꿔야 될 것이라고 지금 미국, 유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잘 보시면은 2차 전지랑 자동차랑 신재생이랑 연결고리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갑자기 신재생은 왜 가져왔습니까? 신재생.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풍력, 태양광. 자, 여기서 만든 에너지를요. 여기를 이제 여기다가 에너지 만든 거를 ESS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자동차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결고리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집밥 같은 거 해가지고 충전을 해야지 이제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세상이 되면요. 지금 이 풍력이랑 태양광에서 만든 에너지를 가지고요. 저장을 해서 지금 보세요. 뭐 예를 들면 저기 댐이나 팔당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수력 가지고 전기를 만들죠. 그걸 가지고 한전에 보낸 다음에 한전에서 이제 집마다 보내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불을 켜고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 되면은 이제 풍력이랑 태양광 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그 에너지를 저장시킬 장치가 필요. 그게 바로 ESS고 이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고 여기서 더 나아갖고 이제 자동차에다가 전기를 꼽아가지고 충전하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마치 그 마블 영화에 나오는 아이언맨 가슴팍에다가 다는 것처럼요. 그렇게 될 게 나중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연결고리를 지어서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수익성과 사업성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신차 2032년까지 67%를 전기차로 채워라.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IRA 보조금 이슈가 뭐 지금 뭐 해소가 되니 많이 이런 거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 부분이 다 해소가 되고 결국에는 이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기아차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자동차주를 봐야 되겠죠. 근데 현대기아차는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답답해요. 물론 장투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는 모아가면 크게 수익 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의 니즈는 뭐예요? 시원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제가 수익 낸 종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수요일날 노란톡방에서 단타로 공략 나갔고요. 자, 이날 이 5분봉입니다. 장중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를 쳐서 5% 정도 수익을 냈고요. 지금 이게 이러한 맥점이 나왔던 이유가 여기서 처음에 뺐다가 들어 올렸다가 이렇게 갈 때 여기서 고점 돌파하는 타이밍에 산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눌렸다가 올라왔지만 어쨌든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이 올랐고요. 그런 시장이 혼조세를 보였을 때 이슈와 수급 있는 종목 공략해서 수익을 냈고, 방송 공략주는 사실 이런 거 드리기 힘들어요. 차트 보시면 얘가 괴랄합니다. 정말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혼자서 매매하면 힘드니까 당일 단타 공략은 노란톡에서 제가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대모백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면은 이게 여기서 제가 샀거든요. 1거래 만에 수익 냈는데, 자, 저기서 샀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저기서 왜 샀냐면, 돌파가 나올 것 같아서 샀는데 일단 눌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다려다 보니까 보세요, 어떻게 되나. 전고점 뚫고 그냥 위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는 사실 짧은 시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눌렸을 때 사서 돌파할 때 여기서 사도 수익을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도 지금 2차 전지라는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하고 조정 받을 때 어쨌든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이슈 타고 이런 것들이 이런 단타를 치기엔 좋아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나는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 방송 공략주로 이런 거 못 드려요. 왜냐면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방송 공략주로 줬는데 에이 나 이거 듣고 샀는데 맨날 물리더라. 당연히 그렇지. 왜? 아니 이거를요. 그냥 방송 보고 이 종목 보고 들어가면은 안 돼요. 타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타점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단타 공략주 저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노란톡 공략주 상황입니다. 노란톡 공략주도 제가 지금 뭐 3, 4월 달에 꽤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노란톡방에 오시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들어오셔서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오셔가지고 저랑 소통도 하시고 수익 나면 인증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쿵짝쿵짝하면서 맞춰가다 보면은 계좌에 어느새 수익이 챙겨가면서 내가 물렸던 종목들도 정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영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이 역대급 실적을 내놨습니다. 뭐 경기가 둔화되네, 침체되네, 걱정이 참 만연한 이 상황 속에서 영업이익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건 정말 큰 일을 해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변모해가는 것일 뿐이지 뭐 성장성은 여전하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기차라면 또 2차 전지, 신재생 이런 분야와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과 사업성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5월부터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는다면 이렇게 모멘텀이 탄탄한 섹터여야말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겠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까 너무 머리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다 찾아서 알려주십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수익 실현하신 두 종목이 바로 그랬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갑자기 슈팅이 나왔을 때 바로 진입해서 수익을 내셨는데요. 현대모백스와 애경케미칼 모두 단타로 공략을 해서 5% 이상의 수익 챙겨서 바로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짧게 나는 수익을 계속 챙겨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장중에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신호를 정확하게 주십니다. 주시는 신호 그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시니까요. 노란톡 안에 50분 전까지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찐 수익률을 인증하는 그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 장부터 수익을 계속 쌓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가져오셨습니다. 또 눈여겨봐야 할 섹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삼성전자는 그래도 매수가 몰리면서 올라갔어요. 네. 그럼 이렇게 삼성전자가 힘이 있을 때 관련된 종목들도 결국에는 힘을 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대형주로 오늘 좋은 모습 보였는데 그렇죠. 사실 중소형주들 오늘 죽 썼거든요. 근데 이게 죽을 썼죠. 좀 약간 좀 표현이 과격한데 네. 어쨌든 속된 말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네. 지금 수급 자체가 되게 불안해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환율이 높다 보니까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꾸 이탈하고 막 안 좋은 쪽은 빼서 돈을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네.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저는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도 네. 앞으로의 주가의 전망은 밝다. 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투자금이 많고 나는 대형주를 찾는다 그러면 삼전 하이닉스 반도체 살 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종목을 그래도 나는 굵직하게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의 특징으로 삼성전자와 연계되면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바라볼 섹터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다들 아실 거예요. 그 그렇죠.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계시면 네. 이쪽은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럼 바로 어떤 내용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뭐냐?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섹터고 눈여겨봐야 될 섹터. 왜냐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왜 인수했을까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협동 로봇 기술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 삼성전자가 협동 로봇 기술을 도대체 왜 인수를 하면서까지 가지려고 했을까요? 분명히 로봇 사업에 대한 부분이겠죠.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보이는 뭐 그냥 돌아다니는 로봇 그거 사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꿈꾸는 거는 바로 이 무인 공장입니다.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 삼성전자에서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자, 무인 공장 만들고 이제 무인 공장을 갖다가 팔겠죠. 다른 기업들한테. 그런 식으로 돈을 벌려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걸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일환으로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한 겁니다. 거의 인수했죠. 근데 가만 보시면요. 벤츠는요. 지금 2020년부터 무인 공장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게 완벽성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벤츠는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럼 독일의 이런 명차를 만드는 이런 회사에서도 지금 무인 공장을 도입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여기는 2020년인데 우리는 2030년 얘기 나오고 있죠. 10년이나 차이가 나요. 어쨌든 뭐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삼성전자가 도대체 왜 로봇의 진심인가가 우리는 중요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4차 산업의 핵심 중 하나라고 왜 말씀드리냐면 잘 보세요. 반도체 공장이나 2차 전지나 다 공장에서 만들어요. 양극재든 음극재든 뭐 배터리 셋업체든 뭐든 간에 다 공장에서 찍어낸단 말이에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럼 나중에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문짝 떼갖고 차 만들고 붙이고 하는데 다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게 무인 공장이 되면은 우리 이제 뭐 공장에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분들은 일자리를 잃게 돼요. 근데 회사에서는 뭐가 남죠? 인건비가 절약되잖아요. 왜? 로봇 기술 도입해갖고 로봇이 다 만들면 저거 관리하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되지. 저걸 하기 위해서 공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 바로 이게 무인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봐야 될 섹터. 그래서 로봇이 뭔가 자꾸 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게 아니 왜 로봇주들은 맨날 실적도 안 좋은데 맨날 올렸다 내렸다 해요. 그 왜 그러냐면 자꾸 이런 뭔가 뉴스가 나올 때 수급 들어왔다가 거기서 이제 나갔다가 또 잊을만하면 올라오고 이러니까 자꾸 로봇주들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속된 말로 이렇게 말들 많이 하시죠. 이거는 안 돼. 시총도 작고 실적도 안 좋아서 로봇주들은 위험해. 위험한 거 맞아요. 변동성 큰데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한번 출발하기 시작하면요. 텐베거 종목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저는 4차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고 이 스마트 팩토리 삼성전자가 뭘 한다. 삼성전자가 이거 한다. 과거에 2016년, 2017년도에 삼성전자가 원익 IPS, 에로베티큐um 이런 것들 지분 투자해갖고 걔네 주가 올랐죠.
그럼 지금 이번에는 또 2020년 넘어가니까 로봇에다 투자하죠. 삼성전자가 뭐 투자한다 그러면 주가 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도 우리가 봐야 되고 앞으로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필살기 종목인데 자, 반도체 웨이퍼 이송 로봇 및 자동화 모듈 제조입니다. 자, 반도체 웨이퍼 이송 로봇이 뭐냐면 자, 웨이퍼 반도체 전공정에서 공정이 여러 라인이 있어요. 뭐 1공정, 2공정, 3공정이 있는데 그럼 1공정 끝나면은 2공정으로 옮겨서 다시 공정에 집어 넣어야지 반도체가 작업이 되겠죠. 그거를 이송하는 로봇이랑 이 자동화 모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로봇이랑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고요. 반도체 진공 공정 장비.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이 로봇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핵심 모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세 그리고 사업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주가는 굉장히 바닥권이고요. 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상당히 빠졌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았고 지금 여기서 바닥권 다져가면서 상승을 하기 전에 약간 뭔가 초입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바닥권에서 기는 종목들 미리 잡으셔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또 세게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략하셔가지고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최근에 20년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적자인 기업이었지만 증가하고 있고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 보세요. 많이 사진 않지만 꾸준하게 지금 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은 지금 뭐 당장 하루 이틀 만에 단타를 치기 위해서 저렇게 매수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외국인 기관들이 물론 단타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요. 저렇게 모아놓고서 한 번에 쫙 가지고 있다가 한번 시세를 크게 줄 때 그때 정리를 하고 나눈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미리 가져가셔서 지금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얻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란톡방 오셔야겠죠? 노란톡방 참여 방법은 MC 영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위에 이 스마트 팩토리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 증시를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무인 공장 도입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4차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잊을만 하면 자꾸 올라오는 거다라고 이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종목을 노려봐야 할지 필살기 종목까지 가져와 주셨는데요. 반도체 웨이퍼를 이송하는 로봇을 제조를 하고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바닥권에 위치를 해 있는데 수급을 봤을 때 꾸준하게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져갔을 때 슈팅이 나왔을 때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해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겠죠. 이런 종목들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단의 QR코드에 여러분 휴대전화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눌러서 들어오거나 주식오락관 로드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런 필살기 종목으로 탄탄한 수익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실시간으로 노란톡 공략주까지 바로바로 공개를 해주십니다. 이런 종목들로는 추가 수익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방향성 없는 시장에서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로드 전문가님이 수익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의 눈앞에 깔아주시니까요. 다음 주 장부터는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장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수익 짱짱하게 챙겨주시는 로드 전문가님과 함께 1부를 꾸려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어지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